저는 올해 82살입니다. 이름은 이은숙, 국내 최대 유기농 식품 유통기업 자연해를 맨손으로 일궈낸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 아침처럼 며느리와 다투는 날이면 제가 과연 성공한 사업가가 맞나 싶습니다. 어머님, 오늘 중요한 이사회인데 그렇게 입고 나가시면 어떡해요? 며느리 강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 식탁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20년 된 점퍼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수지는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난 이게 편해서 그래. 장 좀 보러 가는데 뭘 그렇게 차려입어? 제 대답에 수진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45살인 며느리는 15년 전 제 큰아들과 결혼했어요. 아들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수지는 그 후 회사 전무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효부였지만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님,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 시설이 정말 좋대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수지는 최근 몇 달간 계속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난 아직 정정해. 요양원은 필요 없어. 하지만 어머님, 혼자 외출하시면 위험하잖아요. 지난번에도 길 잃으실 뻔했고, 그건 내가 과장하는 거야. 난 멀쩡하다고.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고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응, 지연아. 오늘 그랜드마트 가신대. 알았어. 잘 부탁해. 그랜드마트? 저는 오늘 그랜드마트 본점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게다가 지연이라는 사람에게 뭘 부탁한다는 걸까요? 수진이 다시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수진아, 그랜드마트랑 우리 회사 계약건은 어떻게 됐어? 순간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건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어머님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대주주인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나? 자세히 말해봐. 어머님, 이제 경영은 저희한테 맡기세요. 어머님은 편히 쉬시고요. 수진의 태도가 예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존중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직접 확인하면 될 테니까요. 손녀 지원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28살인 지원이는 제 막내 아들의 딸로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할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그래, 우리 손녀가 함께 가주니 든든하구나. 수진이 지원이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지원아, 너도 회사 일 있잖아. 할머니 모시고 다닐 시간 있어? 고모, 제 연차 쓰는 건데 상관없잖아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지원이는 고모인 수진의 본심을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는 거요. 집을 나서면서 저는 낡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된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수진이 그걸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그 낡은 거 아직도 들고 다니세요? 새 가방 사드릴까요? 아니야, 이게 편해. 현관을 나서는 순간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혹시 모르니까 제 전화번호 적은 종이 가지고 다니세요. 길 잃으실까 봐요.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말투였습니다. 지원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버스를 타고 그랜드마트로 향했습니다. 지원이는 택시를 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느끼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정말 그랜드마트 인수하실 거예요? 응. 3천억 투자건으로 협상 중이야. 그런데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어. 오늘 확인해 보려고. 고모가 정말 회사 돈 빼돌리고 있을까요? 증거는 아직 없어. 하지만 내 느낌이 그래. 오늘 현장에 직접 가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랜드마트 본점은 서울 중심가에 있는 초대형 매장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마트 체인의 유기농 제품의 70%를 공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3천억 원을 투자해서 더 큰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죠. 마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부러 더 구부정하게 걸었습니다. 보따리를 꼭 껴안고 낡은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렸어요. 지원이가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저는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의 샹들리에 세련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 그 사이에서 저는 유독 튀어 보였을 겁니다. 저 할머니 왜 저렇게 입고 왔지? 혹시 노숙자 아닌가? 여기가 복지센터도 아니고. 속삭임들이 귀에 들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유기농 코너로 갔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품 배치가 저희 회사 매뉴얼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기농 코너 진열 마이너스 회사 매뉴얼 미준수. 담당자 확인 필요. 제품 가격표 마이너스 공급가보다 15% 높음. 중간 마진 의심. 옆에서 젊은 직장인이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거기 메모하시면 안 돼요. 여기 영업 비밀이에요. 아, 미안합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수첩을 가방에 넣고 계속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확실했어요. 누군가 중간에서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요. 고객센터로 향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는데 명찰에는 박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기요, 대량 주문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박지현이 고개를 들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할머니, 여기 복지관 아니에요. 대량 주문은 법인 고객만 가능한데요.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시하는 투였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며느리가 전화했던 지연이라는 걸요. 박지연의 태도는 처음부터 적대적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려고 했는데 그녀가 손으로 제지했어요. 할머니, 앉으시면 안 돼요. 빨리 용건만 말씀하세요. 바쁘거든요. 다른 창구를 보니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편하게 앉으라고 권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만 이런 대우를 한 거죠. 유기농 제품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여기 홈쇼핑 아니에요. 대량 주문은 법인만 가능해요. 개인은 안 돼요. 박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법인 대표입니다. 네네,
그러시면 명함이라도 있으세요? 조롱하는 투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려고 했는데 낡은 수첩만 나왔어요. 명함 케이스를 깜빡하고 안 가져온 겁니다. 박지현이 그걸 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하, 명함은요? 저 낡은 수첩이 명함이에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워낙 커서 다른 고객들까지 이쪽을 돌아봤어요. 할머니,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여기는 그랜드마트 본점이에요. 동네 슈퍼 아니고요. 지원이가 참다 못해 나서려고 했습니다. 저기요, 우리 할머니한테 왜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거예요? 박지현이 지원이를 쏘아봤습니다. 손녀분이세요? 그럼 할머니 좀 데리고 가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고객들 불편해요. 저는 지원이의 손을 잡고 진정시켰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할 때였어요. 제가 자연애라는 회사와 3천억 규모 계약건으로 왔습니다. 순간 박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자연애요? 푸하. 할머니, 그 큰 회사 이름 함부로 대시면 안 돼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명찰에는 최동욱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저를 보더니 뭔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지연 씨? 매니저님, 이 할머니가 자기가 자연의 관계자라고 우기세요. 3천억 계약건으로 왔다나요? 최동욱이 저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알아보는 듯한 기색이 스쳤어요. 혹시 10년 전에 자연에 계셨던 분 아니세요? 저는 그를 기억해냈습니다. 10년 전 횡령 사건으로 해고됐던 직원의 동생이었어요. 형 최동식은 회계팀에 있었는데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회장 직책에 있었고 엄정하게 처리했었죠.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최동욱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네, 기억하죠. 우리 형을 어떻게 하셨는지도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부는 잘못을 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을 뿐입니다. 잘못이요? 형은 누군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혼자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갔어요. 그게 공정한 처벌이에요? 저는 그 말에 뭔가 걸렸습니다. 누군가 시킨 대로 했다는 말이요. 당시 조사에서는 최동식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죄로 결론 났었는데 박지현이 최동욱에게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이 할머니 정신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고. 맞아요. 자연에는 우리 마트 VIP 거래처인데 할머니가 뭘 안다고. 최동욱이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집에 가세요. 여기서 이러면 경비 부르겠어요. 주변에 고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 할머니가 자기가 회사 대표래요. 봐도 그럴 리 없잖아. 옷차림 좀 봐. 요즘 어르신들 현실 감각이 좀. 속삭임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어요. 제 계좌번호라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박지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좌요? 할머니, 통장에 돈 좀 있다고 회사 대표 되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쯤 있으시겠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계좌번호를 말하려고 하자 박지현이 손을 저었습니다. 확인할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고요. 할머니, 진짜 마지막 경고예요.
이제 그만 가세요. 최동욱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할머니. 혹시 생활이 어려우시면 구청 가세요. 거기서 생계급여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런 곳 아니에요. 저를 완전히 가난한 노인 취급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박지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보더니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복도에서 전화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전무님. 지금 할머니 오셨어요. 네, 말씀대로 처리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절대 계약건 진행 못하게 할게요. 전무님? 저희 회사 전무는 며느리 수진뿐입니다. 역시 박지연은 수진의 사람이었어요. 박지연이 돌아와서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가세요. 안 그러면 경비 아저씨 부를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말 꼭 기억해 두세요. 뭐요? 곧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좀 다른 모습일 거예요. 박지연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네네, 다음에는 정장이라도 입고 오세요. 그럼 좀 믿어줄게요. 최동욱도 비꼬듯 말했습니다. 3천억 가져오시면 저희가 VIP로 모실게요. 박지현이 재치 있는 척하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할머니가 3천억 있으면 전 여기 지배인 되겠네요. 그 말에 주변 고객들과 직원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로비 전체가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웃음만 돌아왔어요. 지원이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체 밝히시죠.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요. 아직이야. 며느리 일도 더 확인해야 해. 저희는 마트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마트를 나서려는데 최동욱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가 가득했어요. 잠깐만요, 할머니. 저는 돌아섰습니다. 최동욱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자연의 관계자라면 10년 전 일 기억하시죠? 물론입니다. 우리 형은 억울하게 감옥 갔어요. 누군가 시켜서 한 일인데 혼자 뒤집어 썼다고요. 당시 조사 결과는 단독 범행이었습니다. 최동욱이 비웃었습니다. 조사요? 제대로 된 조사였나요? 형은 계속 말했어요. 위에서 시킨 일이라고.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줬죠. 그럼 누가 시켰다는 겁니까? 그건 형도 끝까지 말 안 했어요. 무서워서요. 저는 그 말에서 뭔가를 감지했습니다. 수진, 며느리 수진이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 매니저님, 혹시 당신 형이 거래했던 사람, 회사 내부 인물이었나요? 최동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왜 그걸 물으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할머니는 이미 우리 형 인생 망쳤는걸요. 그는 돌아서서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10년 전 횡령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겠다고요. 박지현이 마트 입구에 서서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무님 가셨어요. 네, 완전히 망신 줬어요. 네, 걱정 마세요.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전화를 끄는 박지연이
동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도 봤지? 저 할머니 완전 웃기지 않아? 자기가 자연의 관계자래. 진짜? 근데 자연애가 우리 마트 제일 큰 거래처잖아. 그러니까 그런 큰 회사 사람이 저렇게 초라하게 다닐 리 없지. 완전 허언증 아니야? 요즘 어르신들 그런 분들 많대. 치매 초기 증상이래. 두 사람의 대화가 귀에 들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트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원이가 물을 사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무 화나요. 어떻게 저렇게 무례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법이야. 예상했던 일이고,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6개월간 조사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랜드마트 인수 검토 사항, 유기농 코너 매출 급증 계약서상 수치와 불일치, 중간 유통 마진 의심, 강수진 전무의 개인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조사 필요, 박지현마트 직원 마이너스 강수진 후배 관계 확인 완료. 지원이가 수첩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조사하신 거예요? 응. 6개월 전부터 수진이 이상하다고 느꼈거든.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 같았어.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이렇게 오신 거예요? 맞아. 현장을 직접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박지현이라는 직원이 수진이 후배라는 것도 확인했어. 그럼 오늘 일은 다 계획된 거였어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저렇게까지 무례할 줄은 몰랐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 강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야, 나 은숙이야. 회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즉시 법무팀 데리고 그랜드마트 본점으로 와. 그리고 수진이 전무 최근 6개월 거래 내역 다시 확인해봐. 강민호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전무님이? 응. 회사 돈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 오늘 확실히 할 거야.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원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할머니가 왜 이렇게 검소하게 다니는지 아니? 사람의 본색을 보시려고요? 맞아. 돈 있고 권력 있을 때는 다들 친절하지. 하지만 초라한 모습일 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알 수 있어. 오늘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곧 그 사람들이 더 실망할 거야. 저는 다시 마트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지현과 최동욱이 다른 직원들과 모여서 웃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마 저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때 한 젊은 직원이 휴게실로 뛰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곧 여러 직원들이 창가로 몰려들었어요. 저희를 구경하는 거였습니다. 야, 저 할머니 아직도 거기 앉아 있네. 진짜 집 없나 봐. 누가 좀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지원이가 화가 나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저는 말렸어요. 참아. 곧 다 끝날 테니까. 10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검은색 세단 4대가 마트 쪽으로 오는 게 보였습니다. 강민호가 온 거였어요. 차들이 마트 앞에 멈췄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강민호 비서가 내렸고 뒤따라 정장을 입은 임원 5명이 내렸어요. 법무팀 변호사 2명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저를 향해 걸어와서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순간 마트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모인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 할머니한테 인사하는 거 봤어? 회장님이라고 했는데? 설마. 박지현과 최동욱의 얼굴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강민호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확인 완료했습니다. 강수진 전무 지난 6개월간 개인 계좌로 회사 자금 12억 원 인출했습니다. 증거는 거래 내역서와 이메일 기록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마트 측 관계자와의 비자금 거래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관계자가 누군데? 박지연 고객센터 직원과 최동욱 매니저입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수지는 박지연을 통해 마트와 뒷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좋아. 이제 들어가자.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민호와 임원들이 저를 에워쌌어요. 지원이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마트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박지현이 고객센터 데스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최동욱도 급히 다가오다가 저를 보고는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어요. 강민호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분은 자연애그룹 창립자이자 대주주 이윤숙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마트 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강민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고객들은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고 직원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봤어요. 자연의 회장? 저 할머니가? 말도 안 돼.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크게 말하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박지연은 고객센터 데스크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최동욱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 벽에 기댔습니다. 저는 천천히 박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박지연 씨. 제가 이름을 부르자 그녀가 움찔했습니다. 네. 아까 뭐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3천억 있으면 당신이 지배인 된다고 했나요? 박지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강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지연 씨, 당신은 강수진 전무의 고등학교 후배죠? 박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우리가 6개월 전부터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이 마트에 입사한 것도 강 전무의 추천이었고 회장님 동선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죠. 아니에요, 저는. 아까 전화 통화 내용 녹음되어 있습니다. 전무님, 할머니 오셨어요. 말씀대로 처리하고 있어요라고 했죠? 박지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최동욱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최동욱 매니저. 네. 10년 전 당신 형 횡령 사건 다시 조사해야겠습니다. 최동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형이 누군가 시킨 대로 했다고 했죠? 그 사람이 강수진 전무였습니다. 최동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강민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거래 내역을 재조사했습니다. 횡령된 12억 원 중 8억이 강수진 전무 명의의 차명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발각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최동욱이 비틀거렸습니다. 동료 직원이 급히 부축했어요. 그럼 당신 형은 강 전무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실제 주범은 따로 있었어요. 최동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그때 마트 본부장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당신네 직원들이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부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고객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비서, 네, 회장님. 자연애와 그랜드마트 간의 모든 계약을 검토하세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천억 원 투자건 전액 철회합니다. 본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되면 저희 회사가, 그건 당신네 회사 문제입니다. 고객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회사와 거래할 수 없어요. 회장님,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는 아까 줬습니다. 박지현 씨와 최동욱 씨에게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찼죠. 저는 강민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제품 납품 계약도 재검토하세요. 진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에 우리 제품을 맡길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랜드마트 계약 철회하시면 회사 손실이 어마어마한데요. 손실? 당신이 빼돌린 12억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당장 회사로 오세요. 이사회 긴급 소집합니다. 어머님, 저는 30분 안에 안 오면 경찰에 고소장 제출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지현이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지현 씨, 당신은 단순히 저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고 조롱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고 횡령에 가담했습니다.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박지현이 오열했습니다. 본부장이 다시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직원 교육 다시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랜드마트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어요. 저는 지원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자, 지원아. 네, 할머니. 마트를 나서는데 뒤에서 박지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본부장이 급히 전화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자연애가 차에 타자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응. 수진이를 만나야지. 전무님, 정말 횡령한 겁니까? 12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 게다가 10년 전 횡령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었어. 그럼 최동욱 매니저 형은 피해자였어. 수진이가 이용한 거지. 나중에 최동식 씨 복직 절차 밟아줘.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마트를 보니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게 보였어요.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대로 해야지. 횡령은 범죄야.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범죄를 눈 감아줄 수는 없어. 그게 진짜 가족을 위하는 길이야. 회사로 가는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 권력이 필요해서? 회사에 도착하자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도 와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사회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강수진 전무 12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 해명하시죠. 이사회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앉은 임원 12명 모두 굳은 표정이었어요. 상석에 앉은 저는 맞은편의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강수진 전무. 제가 다시 이름을 부르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네.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나요? 12억을 횡령한 사람이.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민호 비서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여기 증거 자료입니다. 지난 6개월간 강수진 전무 명의의 차명 계좌로 총 12억 3천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건 회사 운영 자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입니다. 전무님은 유기농 사업부 확장 명목으로 승인받았지만 실제로는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재무이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서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12억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게 회사를 위한 거였나요? 그게 아니라 그랜드마트와의 계약을 위해서 필요한. 거짓말 마세요. 강민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랜드마트 박지연 직원 계좌 내역입니다. 지난 6개월간 총 3억이 전무님 계좌에서 들어왔습니다. 그건 컨설팅 비용이었어요. 컨설팅? 고객센터 직원에게 3억을 줄 이유가 뭡니까?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지연은 당신의 고등학교 후배죠. 당신이 그랜드마트에 입사시켰고 회장님 동향을 보고하게 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무님이 회장님을 감시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나를 감시하고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까?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어머님이 너무 창피했어요. 뭐라고? 어머님이 저렇게 남루하게 다니시니까
주변에서 다들 비웃었어요. 자연의 회장이 저 모양이래. 회사 망하나 봐. 이런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횡령을 한 겁니까? 저는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고 싶었어요. 어머님을 모시고는 회사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거군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전 최동식 횡령 사건도 당신 짓이었죠? 수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건 강민호 설명해 주세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최동식 회계팀장 횡령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당시 최동식은 12억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실제로는 강수진 전무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증거는 최동식의 이메일 기록과 통화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수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했습니다. 수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당시 회사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보수적으로만 경영하셔서 그래서 횡령을 지시한 겁니까? 그리고 최동식에게 뒤집어 씌운 거고요?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동욱의 형 최동식은 3년간 복역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전과 기록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의 가족도 무너졌고 동생 최동욱은 형을 해고시킨 저를 원망했던 거죠. 수진 씨, 당신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임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강수진 전무 해임권을 상정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1명, 2명, 12명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강수진 전무, 오늘부로 해임됩니다. 그리고 횡령 혐의로 고소할 것입니다. 수진이 의자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라고 범죄를 눈감아 줄 수는 없어요. 당신은 회사를 배신했고 무고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어요. 어머님, 나가세요. 보안팀이 안내할 겁니다. 보안팀 직원 2명이 들어와서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수진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문이 닫혔습니다. 이사회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를 저렇게 보내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었습니다. 강민호. 네, 회장님. 최동식 씨 연락처 찾아서 연락해. 복직 절차 밟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랜드마트 건은 3천억 투자 철회 공문 발송했습니다. 유기농 제품 납품 계약도 해지 통보했습니다. 마트 측 반응은 본사 회장이 직접 사과하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거절해. 이미 늦었어. 알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원이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모를 저렇게 보내시니까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지원아, 할머니가 오늘 배운 게 뭔지 아니? 뭔데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눈감아주면 안 된다는 거야.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옳은 일을 한 거지. 그날 밤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연의 그룹이 그랜드마트와의 3천억 원 규모 투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했습니다. 그랜드마트 주가는 개장 직후부터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랜드마트 최대 거래처 잃고 경영 위기, 주가 30% 폭락, 자연의 그룹 전무 횡령 혐의 고소, 12억 규모,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그랜드마트는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저는 회장실에서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그랜드마트 김영수 회장이 직접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거절하라고 했잖아요. 로비에서 3시간째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5분 후 6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랜드마트 김영수 회장이었어요. 그는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김영수가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박지현과 최동욱은 즉시 해고했고 본부장도 책임지고 사임했습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이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3천억 투자건 다시 협상할 수 있습니다. 김 회장,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그럼 기업 문화입니다. 당신네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봤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김영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당신네 마트가 우리 회사 임원과 결탁해서 뒷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저희도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회장이 회사 내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잖아요. 김영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코너 진열, 우리 회사 매뉴얼 왜 안 지켰습니까? 그건 강수진 전무가 따로 지시를, 그것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따른 겁니까? 김영수가 완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회장, 기업은 사람이 만들어요. 그런데 당신네 회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다시 교육하겠습니다. 교육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 문화를 뿌리부터 바꿔야 합니다. 김영수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하세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말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과 교육을 완전히 바꾸세요. 인성이 먼저고 능력은 그 다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김영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취소입니다. 당신네 회사가 정말 변했는지 2년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 회장님, 그때 정말 변했다면 그때 다시 협상하죠. 김영수가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변화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2년 후면, 그래, 그때쯤이면 내가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야.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장님, 강수진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10년 전 최동식 씨 사건도 자백했습니다. 최동식 씨는 재심 청구 절차 진행 중입니다.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저렇게 만든 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지원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고모가 면회 신청했어요. 거절해. 하지만, 지원아, 지금 만나면 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할머니. 며칠 후, 최동식 씨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최동식이 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제대로 조사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회장님도 모르셨을 텐데요. 복직 절차 밟을 겁니다. 그동안의 급여도 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동식이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동생 최동욱 씨는 동욱이는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을 원망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날 최동욱을 만났습니다. 그는 마트에서 해고된 후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최동욱 씨 앉으세요. 편의점 옆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최동욱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을 오해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형이 억울하게 감옥 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회장님께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건 내가 초라하게 입고 갔으니까요. 어쩌면 내가 일부러 그런 반응을 유도한 걸지도 모르죠. 최동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십니까? 사람의 본색을 보려고요. 돈 있고 권력 있을 때는 누구나 친절하죠. 하지만 초라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 테스트에 낙제했네요. 아니에요. 당신은 형을 위해 화냈을 뿐이에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최동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형처럼 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지원하세요. 유통 쪽 경험이 있으니 도움이 될 겁니다. 최동욱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수진에게서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수진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지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덜룩하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존경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골 아가씨가 대기업을 일군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창피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명품을 걸치고 고급 차를 타는데 시어머니는 20년 된 옷을 입고 버스를 타셨으니까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네 회사 망하나 봐? 회장님이 저렇게 다니시네. 그 말들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고 회사를 제 맘대로 운영하고 싶었어요. 12억을 빼돌린 것도 10년 전 최동식 씨를 이용한 것도 모두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진짜 위대함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진짜 부자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어머님,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 수진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지원이가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지원아, 사람은 참 복잡한 것 같구나. 고모도 나름 힘들었나 봐요.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야. 하지만 저는 편지를 다시 접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아니고요? 응, 지금은 아니야. 수진이도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고 나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며칠 후 박지연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작은 유기농 가게 앞이었어요. 회장님, 박지연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박지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저,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작은 유기농 가게였습니다. 자연의 선물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마트에서 해고되고 나서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가게 사장님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가게 안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유기농 채소와 과일들이 정성스럽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지연아, 아는 분이세요? 사장님, 이분이. 자연의 이윤숙 회장님이세요. 사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그 유명하신 이윤숙 회장님이세요?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가게 오래 하셨어요? 네, 15년 됐어요. 작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아요. 지연 씨는 어떻게 채용하셨어요? 지연이가 찾아와서 사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젊었을 때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줬죠. 박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진열도 깔끔하고 제품 관리도 잘 되어 있었어요. 박지연 씨, 여기서 뭘 배우고 있어요? 고객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똑같이 정중하게 대하는 거요. 그래요? 네.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초라하게 입은 할머니도 고급 정장 입은 사장님도 모두 똑같은 고객이라고요. 박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잘못을 알았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은 아직 젊잖아요. 저는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가게 제품들 우리 회사에서 공급받으세요? 일부는 받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작은 가게라 많이는 못 받아요. 앞으로 우대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연 씨를 잘 가르쳐 주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박지연이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지연 씨,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명심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가게를 나오며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박지연 씨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은 할머니를 그렇게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더 도와줘야지.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최동식 씨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누명을 벗은 거죠. 그는 회사에 복직했고 예전 직급과 급여를 되찾았습니다. 밀린 급여도 모두 받았어요. 회장님, 제 인생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조사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진실이 밝혀진 게 감사합니다. 최동욱도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유통팀에 배치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요. 사람을 대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그랜드마트는 결국 다른 유통회사에 인수되었습니다. 3천억 투자권 철회와 자연해의 납품 중단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거죠. 김영수 회장은 경영권을 넘기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슈퍼마켓 체인을 인수해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직원 교육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모든 고객을 존중하라. 이것이 새 회사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영수 회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회장님, 작은 슈퍼마켓이지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변했어요. 그래요? 네.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말 소중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2년 후 정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수진에게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제가 저지른 잘못을 되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한 건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인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얻는 거라는 거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진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지원아. 네, 할머니. 다음 주에 수진이 면회 가자. 정말요? 응. 이제 만날 때가 된 것 같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에서 가을로 바뀌었어요. 저는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으로 재래시장을 다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단골 채소 가게 아줌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여기 채소가 제일 싱싱하잖아. 할머니가 큰 회사 회장님이신 줄 누가 알겠어요? 저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줌마, 나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에이, 그래도. 그런데 오늘 상추가 정말 좋아요. 가져가세요. 아줌마는 항상 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나서도 변함없이 대해줬어요. 장을 보고 나와서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자연의 향기라는 간판이 붙은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지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 회장님. 박지연은 6개월 만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밝아졌어요. 박지연 씨, 여기서 일하세요? 네. 사장님이 작은 카페를 차리셨는데 저를 매니저로 쓰신대요. 잘 됐네요. 카페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유기농 원두로 내린 커피 향이 가득했어요. 회장님,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박지현이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박지연 씨, 많이 달라졌네요. 네, 회장님. 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장님께 사람 대하는 법을 배웠고 카페 학원도 다녔어요. 잘하고 있네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회장님이 사장님 가게에 물품 지원해 주셔서 사장님 사업이 커졌고 덕분에 이 카페도 차릴 수 있었어요. 사장님 노력 덕분이죠. 그리고 저도 달라지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박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날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매일 생각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떤 손님이 오시든 똑같이 존중하면서 대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카페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구부정한 모습이었어요. 박지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그 할머니를 의자까지 안내하고 메뉴판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박지현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더군요. 카페를 나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있었어요. 회장실에 도착하니 최동식과 최동욱 형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앉으세요. 최동식은 6개월 동안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회장님, 팀장 승진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요. 10년 동안 억울하게 잃었던 시간을 보상하는 거예요. 최동욱도 유통팀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오후에는 수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6개월 동안 몇 번 면회를 갔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어머님, 수진은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맑아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지내고 있어? 열심히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상담 봉사도 하고 있어요. 상담 봉사? 네.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돕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잘하고 있네. 어머님, 저 정말 후회해요. 제가 가진 걸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욕심만 부렸어요. 이제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출소하면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야.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회사로는 못 돌아가겠죠? 회사는 안 되지. 하지만 다른 일은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용서는 나를 위한 거야. 미워하고 있으면 내 마음만 아프거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은 것.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박지연은 이제 훌륭한 카페 매니저가 되었다. 최동식과 최동욱 형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수진도 반성하며 변화하고 있다. 이것이 진짜 승리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그 낡은 점퍼 입고 나가실 거예요? 응. 이게 편해.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볼 텐데요. 상관없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본색을 알 수 있으니까.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람답게 사는 거지. 재래시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여러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들, 일하느라 땀 흘리는 아저씨들, 장사하는 아주머니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응. 배추 좀 주세요. 여기 제일 좋은 걸로 드릴게요. 이곳 사람들은 저를 있는 그대로 대해줬습니다. 회장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단골 할머니로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는데 한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지나갔어요. 엄마, 저 할머니 왜 저렇게 입었어?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다. 왜요?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 저 할머니도 분명 좋은 분이실 거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그랜드마트 김영수 회장이 새로 시작한 슈퍼마켓 정말 잘 되고 있답니다. 그래요? 네. 직원 교육을 정말 철저히 하더라고요. 모든 고객을 존중하라가 첫 번째 원칙이래요. 다행이네요. 2년 후에 다시 만나자고 하셨죠? 응. 그때 가서 정말 변했는지 볼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을요. 박지연은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최동식과 최동욱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수지는 반성하며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도전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직원 총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1000여 명의 직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초라하게 입은 사람도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도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수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세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연의 철학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날 밤 손녀 지원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 네.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지원아, 할머니처럼 살 필요는 없어. 내 방식대로 사람을 존중하면 돼. 할머니, 그런데 정말 후회 안 하세요? 고모를 저렇게 만들고 그랜드마트 계약도 깨고. 후회? 전혀.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원아, 진짜 부자가 뭔지 아니?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부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사람을 변화시킨다. 응. 박지현, 최동욱, 김영수, 그리고 수진까지. 그 사람들이 모두 변했잖아. 맞아요. 돈으로는 순간적인 굴복을 시킬 수 있어. 하지만 진심 어린 가르침과 용서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 지원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82살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진정한 부자의 조건, 모든 사람을 존중할 것,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 실수한 사람에게 기회를 줄 것,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할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잊지 말 것. 2025년 가을, 이은숙. 수첩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저는 낡은 옷을 입고 재래시장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이니까요.